곧 행사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최근열 의원입니다. 오늘 날씨도 별로 좋지 않은데, 그리고 굉장히 바쁘신데 잘 많이 참석해 주시느라고 김표태 대표이사님들, 그리고 오늘 자리를 이렇게 마련하는 데 도움을 주신 권영원 협회장님을 비롯한 주관기자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 당내 일정이 굉장히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현장에서 답을 찾는 게 정상이라고 생각하시고 오늘 저번시장 특위와 함께 현장을 방문해 주신 이해찬 당 대표님과 또 정책의 의장님 여러 의원님들 감사드립니다. 오늘 자리는 경제의 활력 제고와 민생 안정을 위한 우리 당과 정부의 그간의 노력과 의지를 설명하고 나아가 자본시장의 목소리를 직접 청취하여 기업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 방향을 수립하기 위한 소통의 장으로 마련되었습니다. 아무쪼록 현장에서 체감하고 있는 여러 개선 필요 사항에 대해 여러 대표님들의 아낌없는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우리 당 대표이신 이해찬 대표님의 모든 말씀이 계시겠습니다. 네, 여러분 이렇게 뵙게 됐습니다. 예, 개년 황금대지해를 맞이해서 여러분 하시는 사업이 아주 번창하시고 건강하시고 행복을 많이 받으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은 저희들이 이제 여러분들이 하는 사업 분야에서 얘기를 좀 많이 들으려고 왔습니다. 저희가 드리는 말씀보다는 여러분들 말씀을 많이 듣고 정책이 어떻게 반영할까를 생각하려고 왔는데, 지금 시중에는 돈이 굉장히 많다는 얘기들이 많습니다. 유동자금이 1000조라는 얘기도 있고 700조라는 얘기도 있고 굉장히 많은데, 그게 대개는 융자거나 담보대출이거나 이제 그렇게 쓰이고 실제로 이제 직접 투자하는 비중은 아주 낮기 때문에 그 자금이 원활하게 이용되지 못한다는 그런 얘기들이 많이 있어서 이 자금을 실제로 투자 자금을 어떻게 전환을 시킬 수 있는 여건을 어떻게 만들어 드리면 좋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좀 들으려고 이제 왔는데요. 실제로 이제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데는 여러 가지 요소가 있지만 역시 투자를 얼마나 활성화시키느냐가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 대해서 좀 많이 말씀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우리 경제가 성장률은 자꾸 내려가고 있습니다. 지금은 한 2.5%대까지 내려갔는데, 투자를 활성화시켜서 성장률을 올리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전체적으로 순환을 잘 시키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지금까지 우리 금융계의 단행은 주로 이제 안전한 대출 이걸 위주로 해왔는데, 실제로는 그렇게만 해갖고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약간 모험적인 투자 이런 부분을 결과적으로는 안전하되 하나하나 행위는 약간 모험적인 그런 투자가 이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미국 가서 얘기를 보니까 엔젤 클럽에서는 12개 중에서 하나만 성공해도 괜찮다라는 그런 투자 관행을 가지고 있는 걸 제가 한번 봤습니다. 12개 중에서 하나만 성공해도 가능한데 하나가 12개의 담보대출보다는 더 이윤이 성공적인 그런 걸 하는 걸 이렇게 봤는데, 우리 지금 그런 것이 좀 활성화돼야 결과적으로는 경제가 좀 이렇게 활력 있게 돌아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좋은 말씀 좀 해주시고 여러분들의 말씀을 저희가 어떻게 정책화 시킬 건가
이런 걸 좀 당에서 협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럼 이 혁신성장과 관련해서 정부가 해야 될 역할은 역시 이 혁신성장의 인프라를 어떻게 하면 잘 구축하느냐 하는 문제에 있는데요. 그 관문에 해당하는 규제 혁신, 이게 너무 중요한 거고요. 그냥 중요한 거고. 그래서 이제 저희가 금융과 관련한 규제도 잘 아시다시피 금융혁신지원특별법을 통과시켜서 이제 금융 분야의 샌드박스를 도입을 해서 여러 가지 실험적인 또는 창의적인 그런 사업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미 조치를 취한 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역시 금융혁신 아니겠습니까? 방금 대표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이 시중에 있는 아주 풍부한 유동 자금이 필요한 곳에 제대로 쓰여질 수 있도록 좀 제대로 투자할 수 있는 제반 환경을 만들어내는 일이 너무나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자본시장 그러려고 하면 자본시장을 활성화시켜야 되는데요. 지금 저희 당에서는 이 자본시장 활성화 특위를 만들어서 우리 최은영 의원님께서 위원장을 맡고 계시는데 얼마 전에 이제 저희 당과 금융위에서 의욕적으로 사모펀드를 중심으로 한 12가지의 금융혁신과 관련한 과제를 발표한 바가 있지 않습니까? 이어서 이 자본시장 활성화 관련한 획기적인 대책들을 조만간에 집대성에서 발표를 할 예정이고 또 이 자리에는 많은 금융투자 전문가들께서도 저희 TV에 좀 참여를 해주고 계시는데 좋은 안을 만들어서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금융이 제대로 되어야 어떻게 보면은 이 혁신 성장을 성공시킬 수 있다. 저희는 그렇게 확신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가 이제 회수 시장을 활성화하는 문제인데요. 좋은 이 기술을 가지고 좋은 사업을 만들어 놨다고 하더라도 우리나라가 지금 이제 이 회수를 하는 데 있어서 결국은 이 회수 시장이 활성화가 되어 있질 않으니까 회수를 하는 이 비율이 상장을 통해서만 거의 90% 이상 이 상장을 통해서 회수를 하고 있는데 이건 정상적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 공정성에 기반한 어떤 회수 시장을 활성화시켜서 그 중간 단계에서도 충분히 투자 자본이 회수가 되고 또 새로운 기술에 기반한 또 신산업들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만들어내는 것 이런 인프라를 잘 구축하는 것이 저희들이 할 일인데요. 오늘 금융혁신과 관련해서 또 자본시장 활성화 관련해서 좋은 의견들을 주시면 저희들이 지금 현재 만들고 있는 이 자본시장 활성화 안 대책에 충분히 반영을 해서 우리 시장에서 만족할 만한 그런 성과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좋은 의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금융투자협회 권영훈 회장님의 환영사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금융투자협회 회장 권영훈입니다. 무엇보다도 먼저 굉장히 바쁜 국정 현안을 처리하고자 단순하게 바쁘신 걸 알고 있는데 우리 김병옥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집권 여당의 대표님이 정책을 맡고 계신 여러 의원님들과 서로에 발족해 주신 자본시장 활성화 특별위원회의 의원님들 정부 관계자분들과 함께 어떻게 보면 우리 자본시장에 중시하고 있을 수 있는 금융투자회사 대표님들의 합의체 금융투자협회를 방문하셔서 이러한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들으시고 당부의 말씀도 주시고 토론을 하는 자리가 제가 알기로도 처음입니다. 이게 사실 제가 이 말씀을 드렸는데 김병호 의원님이 먼저 하셔서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우리 대표님들 다시 한번 환영과 감사의 뜨거운 박수를 한번 드리고 모두에도 대표님께서 말씀을 주셨습니다만 우리 경제가 당면한 여러 과제들을 해결해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문제제기보다는 돌파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특히 혁신성장의 촉진이라든가 아울러서 급격하게 고령화가 진전되는 상황에서 국민 자산의 증대나 노후 대비를 위해서 그 어느 때보다도 자본시장의 역할이 중요하고 또 자본시장을 운영해 나가는 중심축인 금융투자 회사에 분발과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에는 공감대가 형성될 것 같습니다. 사실 오늘 이 자리는 존경하는 의원님들, 당 대표님,
자리에 모여서 그런 얘기를 허심탄회하게 한번 나눠보고 미래의 비전을 공감해 본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저희 대표님들도 사실 공감할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마련해 주신 이해찬 대표님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사실 오늘은 저보다는 우리 대표님들의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는 게 더 중요하기 때문에 저는 포괄적으로 몇 가지 사안만 좀 다음에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지난 11월 1일에 정말 이 금융위원회가 지휘하셨고 당이 또 당정 협의를 거쳐 확인해서 추진하고 계신 자본시장 혁신 과제 관련해서 현재 14개의 태스크포스가 구성되었고 정말 정치하고 세밀하게 디테일은 악마에 숨어 있다는 이러한 자세로 굉장히 수많은 워킹 커미티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 출산하기로 12개 4대전략 12개 과제 중에 7개 정도의 과제가 법안을 개정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중에 일부 과제는 이미 김병호 위원님이 발의를 해주신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이 7개의 법안 개정이 조속히 사절없이 진행되도록 협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현재 자본시장 관련 저희들 열심히 하겠습니다. 금융투자회사들, 증권사, 자산운용사 사장님들 대표해서 정말 열심히 잘할 것을 약속을 드리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본시장과 관련해서 또 금융투자업과 관련해서 현재 공모조정실에 규제개혁위원회에 등록된 규제 관련 조문수 기준으로 규제가 1,404개입니다. 이게 조문수이기 때문에 사실은 조 밑에 항이나 호를 생각해 보면 사실 몇천 개의 규제가 있다는 건데 이러한 규제들을 한 번도 종합적으로 점검해 본 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 여러 가지 사안이 벌어지면 어쩔 수 없이 규제가 생기고 거기에는 약간 덧대기도 있을 수가 있고 어느 상황 안에 충돌할 수 있는 이러한 규제의 충돌성 문제도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자본시장 활성화위원회와 더불어 국회가 이 문제에 대해서 한 번쯤은 굉장히 크고 방대한 과제가 될 것입니다만 협회에서 이것들을 시원사들과 같이 정리해보고 있습니다. 한 번쯤은 점검하죠. 이게 시대적으로 안 맞지 않는지 저희들이 자본시장을 고도화해야 되는데 자본시장의 고도화는 단순히 금융투자회사가 잘 되기 위한 게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혁신성장의 촉진, 실물경제의 발전, 국민의 노후 대비를 위해서 필요하다는 차원에서 이 기재체계는 한번 시간이 걸리더라도 종합적으로 한번 점검해 보는 게 필요하지 않은가 당부의 말씀드립니다. 세 번째는 이제 여러 위원님들이 발의를 해주고 계셔서 굉장히 감사하는 말씀 생각하고 있는데요. 자본시장 관련 조세 체계입니다. 이제 가장 많이 말씀이 나오는 것이 거래세의 폐지, 내지는 단계적인 나머지입니다. 근데 조세 체계는 자본시장 관련 조세 체계 역시 협회가 정리를 해봤습니다. 한 페이지를 그림을 그려보니까 그 투자자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봤습니다. 우리 국민 입장에서. 그러면 자본시장이 저희보다 발전한 일본, 또 영국, 미국에 볼 때 첫 번째로 조세 체계가 굉장히 간소합니다. 투자자들이 쉽게 얘기하면 조세를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펀드를 투자하건, 주식을 투자하건, 채권을 투자하건 단일세율이고 또 플러스 마이너스에 대해서 손익공산을 활용합니다. 전체에 대해서 손익공산을 활용하고 장기 투자에 대해서는 그 세제 혜택을 줘서 장기 투자된 그러한 자금이 기업의 실물경제 발전을 위한 혁신 성장으로 들어가고 국민의 재산 증대, 노후 대비를 위한 장기 투자를 형성하는 굉장히 일관되고 이해하기 쉽고 한 조세 체계인 반면에 저희의 조세 체계는 어떻게 보면 과거 고도 성장기에 그때 조세 체계가 만들어지면서 상품마다 조금 인센티브가 주어져서 굉장히 복잡하고 아직 이 복잡한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시장과 투자의 왜곡 현상을 만들어서 저희들이 이렇게 하고자 하는 이 시중에 풍부한 자금이 또 국민의 자금이 혁신성장으로 집중하고 본인들의 자산 증대라든가 노후자금으로 노후자금 마련으로 가는 것을 방해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한번 종합적으로 정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러한 과제들은 사실 제가 이야기로는 자본시장 활성화위원회에서 집중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우리 사장님들이 열심히 말씀하시겠습니다만
다 말씀드릴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우리 금융투자회사들도 굉장히 적극적으로 해외 시장을 도전하고 있습니다. 15개국에 100여 개가 넘는 거점을 갖고 있고 그 중에 80여 개가 현지 법인 형태입니다. 해외 금융 거점이 단순한 오피스 차원이 아니고 현지 법인 형태로 되어 있다는 건 굉장히 큰 의미를 갖고 있고요. 이게 단순히 해외 투자를 한다는 게 수익을 위한, 당연히 기업으로서 수익을 위한 것도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현재 연금,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을 합치면 현재 1,000조 좀 넘고 있습니다. 10년 후에 3,500조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 3,500조에 달하는 시간은 이 자산을 국내에서만 운용해서는 절대로 그 수익률을 맞출 수가 없습니다. 해외의 주요 자산에 분산 투자하고 포트폴리오를 구성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 해외 시장을 나가는 것은 이러한 국민 자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 해외에서 투자하고 그것이 다시 국민의 자산 증대로 연결되게 하는 그런 목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융투자 해외 시장 개척을 위한 도전에 대해서는 과거 우리가 제조업의 수출을 촉진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국민적 애정과 지원 이런 것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런 것에 대한 지원 제도의 정비라든가 특히 KIC 등 이런 기관들이 해외 투자를 할 때 우리 금융투자회사들과 한번 같이 협조해서 진출하는 이러한 제도적 비타심 같은 걸 해볼 수 있는 거 아닌가 하는 권유를 드립니다. 아울러서 현재 글로벌 금융투자회사들이 국내에 많이 진출해 있습니다. 글로벌 금융투자회사들이 사실 세계적인 회사들입니다. 하나의 자산운용사가 운영하는 자산 규모가 5조 달러를 넘어가는 5조 달러면 우리나라 GDP의 한 3배 반이 넘는 규모입니다. 그러한 글로벌 회사들이 국내에 많이 들어와서 활발하게 활동을 해야 되는데 이러한 회사들이 국내에서 적극적으로 투자하고 영업활동을 하고 있는 관련 규제가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습니다. 이것 역시 우리가 과거에 추진했던 대한민국을 적어도 동북아의 금융거부를 한번 만들어 본다는 취지에서는 이러한 관련 규제는 글로벌 스탠다드 정확성에 맞게 허가지 못하는 시기가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현재 국회 정부상활성화위원회에서 적극적으로 검토되고 있습니다만 기금형 퇴직연금과 디폴트 옵션은 저희들이 볼 때는 국민의 노후를 위해서는 이것이 또 강제 조항이 아니고 우리 근로자들의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을 주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이번 국회에서 반드시 좀 통과해 주시기를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대형사들이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고 잘하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아까 지적해 주신 여러 가지 저희들이 미흡한 측면을 반드시 개선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내용적으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 금융투자회사는 꼭 대형사만 있는 건 아니고요. 중소형 증권사라든가 전문 사무운용사가 굉장히 액티브하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회사들의 다양성이 넓어지고 폭넓게 활동을 해야지 업의 생태계가 굉장히 건강해집니다. 제조업에 대기업, 중소기업이 같이 발전해야 되는 것처럼 벤처기업이 중형사, 또 전문 사무운용사가 차별화돼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NCR 제도 등 관련 규제 개선에 대해서 좀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제가 짧게 한다고 드리고 싶은 말씀 하나 받으셔서 죄송합니다만 아무쪼록 오늘은 우리 대표님들이 조금 더 현장의 이 생생한 그런 얘기, 현장에서 뛰는 그런 얘기를 많이 좀 드리시고 좋은 토론 또 대표님의 마지막 당부의 말씀을 좀 듣는 정말 의미 있는 자리가 되기를 기대하면서 이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